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를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입니다.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옆구리 담당 이종훈입니다. 예, 요즘 옆구리가 좀 간지럽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제가 너무 세게 물었나요? 예, 세게 물으셨어요. 네. 저 칼빈슨 함이 며칠 내에 동해 도착한다는데요. 네. 우리 군이 지금 성명 발표했잖아요. 북한이 조금 찝적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게요. 그러면 미리 가정통신문 돌려서 찝적될 때는 우리가 응징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병사들을 보낸 부모님들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딱 그렇게 막 선제적으로 응징을 하고 했다면 예. 그 얘기도 좀 이렇게 싹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올 텐데.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또 예. 우리 국방부 또 괜히, 예. 훌륭한 군인분들이 또 화가 나시겠죠. 어찌됐건 또 칼빈슨이네요. 예. 또 칼빈슨. 칼이 비어 있는 손은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칼을 들고 오겠죠. 그죠? 썰렁합니다. 아재 개그도 아니고. 네. 오늘 이슈는 뭡니까? 또 박근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뭔데요? 재판 연기된 거 이야기하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첫 공판 준비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5월 2일 오전 네. 10시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21일 날 네. 그 재판부에 공판 준비기일을 미뤄달라. 예. 이런 정상관계 진술서라는 걸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유가 뭐냐? 검찰의 수사 기록이 너무 방대해서 내용 검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랬다고 하네요. 네. 이 구치소에 있는 분들도 투표합니까? 하죠. 네. 예. 그렇군요. 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도 물론 있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다고 예. 봐야죠. 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표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힐지 모르겠네요. 밖에 계실 때는 늘 청와대에서 나와서 투표하시는 모습. 효자동에서. 효자동에서 찍으셨잖아요. 내용 검토에 시간이 필요할 건데 변호사들이 대거 해임됐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모르고 그러면 그랬느냐 아니면 뭔가 좀 악의적인 의도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예. 변호인단 9명 가운데 7명을 이제 이달 초에 사실은 해임을 했죠. 유영하고 최명승 변호사가 네, 두 사람만 지금 남아 있고 예. 그 당시에 내부 갈등설 이런 게 불거지기도 그랬죠. 했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두 사람으로 이거 기록 검토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라고 관측을 해왔거든요. 예. 결국 이제 재판 연기를 요청한 것이고 예. 또 일각에서는 또 다른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뭡니까? 예. 뭔가 좀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 정상관계 진술서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모든 그 피의자가 제출하는 게 아니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관례는 아니라는 거죠. 제출하는 것이. 그런데다가 보통 그 안에는 사적인 내용들을 많이 기술을 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향후 병 보석 관련해서 개인 신상적인 또는 건강 관련한 내용들을 깨알같이 적어서 이렇게 제출했을 가능성. 예. 그런 지금. 정상관계 진술서라고 하는 건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그 진술서 모양이죠. 일단은 그렇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본인에 관련된 신상 상황들을 보통 많이 적는다 그래요. 네. 구치소 벽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언론도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배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혹시 병보석 청구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세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미 이제 그동안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정상관계 진술서가 이번에 딱 나오니까 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결국 글로 가려고 네. 그러니까 이 명분 쌓기 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이후에 또 예를 들어서 구속 집행 정지. 예. 그다음에 형 확정 뒤에는 또 형 집행 정지 이런 예. 카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차기 정부가 와서 적당한 시점에 특별 사면 이런 식으로 결국 흘러가지 않겠냐. 네. 이런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동 사저를 팔았다 했죠. 40억인가요? 67억 5천만 원. 67억 5천만 원이요? 네, 네,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 변호사 추가 선임할 돈도 거기서 마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파는 거다라는 얘기도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네. 내곡동에 새로 이제 주택 구입한 게 28억 원. 네. 그러니까 차액에 한 40억. 세금 좀 내더라도.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한 거 예.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긴 했었죠. 예. 최순실 씨가 변호사 비용 안 될까요?
또 옷값도 줬는데. 그러게요. 경제 공동체라면. 그런데 예. 최순실 씨도 일단은 뭐 지금 뭐 예.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변호사분들을 모시는데 40억 갖고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 비용 문제도 비용 문제인데 이번에도 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른바 전관 변호사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법원장을 역임했다든가 그러니까 네. 재판부 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제 경력이 많은 전관 변호사를 좀 선호를 하고 예. 영입을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예. 좀 이렇게 약간 좀 부담감을 느껴서 거절하시는 변호사분들이요? 분들이 예. 의외로 지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곤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왜 부담감을 느낄까요? 대통령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이 케이스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면 또 평가는 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정치적인 부담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그런데 뭐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위험 부담 리스크가 좀 있다 그러면 그런 네. 부담감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 뭐 그 비용이라도 많이 들이면 뭐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 어느 쪽도 좀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최순실 씨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그분이? 이재경 변호사. 이재경 변호사입니까? 그분은 상당히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입니까? 이재경 변호사네요. 이재경 변호사. 네. 수임료를 꽤 받은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죠? 예.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만큼 변호사분들을 대우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가 아니겠느냐라는 일각의 추정도 있습니다. 뭐라고 네. 지금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5월 9일 날 대선이 치러지는데 5월 2일 날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했던 것은 어떤 정치적인 해석이 가해지는 것을 좀 중립적으로 서고 싶어서 그러신 건가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친박 단체 또 이제 이번에 새누리당에 또 조원진 후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는 이제 친박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쪽에서는 그래서 이 선거를 그러니까 의식해서 재판 자체를 아예 뒤로 좀 미루자. 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번에는 약간 뭐 진보 쪽보다는 보수 쪽에서 약간 부담을 좀 더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예, 최순실 씨 변호사가 이경재 변호사네요. 네. 예, 이재경 씨가 아니고 이경재. 계속 이름이 예. 그러네요. 헷갈렸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0208번님 이경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요새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인터뷰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대선 중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1차 투표가 끝났는데요. 중도 신당과 극우 정당 후보가 1, 2위 득표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선이 우리나라 대선과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전 프랑스 공사 겸 문화원장 지내신 손우연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프랑스 대선에 먼저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선 투표가 있다는 것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불란서 대통령 선거는요. 네. 그 1차에서 네. 과반 득표가 안 나오면은 예. 2주 후에 그 결선 투표를 합니다. 예. 1, 2위가 이제 결선에 진출하게 돼 있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워낙 이 후보, 우리도 그렇지만 후보가 난립하기 때문에. 네. 결선까지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프랑스 대선이 결선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박빙의 승부가 많았다 그러면 보통 통계적으로 1차 투표에서 1위한 후보가 당선되는 확률이 더 많았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제5공화국 예. 이 드골 대통령이 이제 1958년에 세운 제5공화국 이제 생긴 이래 네. 4번 2차 결선 가서 예.
또 순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이제 마무리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럼 지금 마크롱 후보하고 마린 르펜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1에서 2%포인트 차이 아주 근소하다고 했는데, 우리 손희영 교수께서 보시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투표 결과를, 1차 투표 결과를. 투표 결과가 요즘 그 여론조사가 잘 맞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에 뭐 거의 맞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크롱 후보가 이제 최근에 와서 늘고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네. 그 순위대로 이제 마크롱 후보하고 르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예. 마크롱 후보가 23.9%, 예. 그다음에 마린 르펜 후보가 21.4% 해가지고 예. 2포인트 2.5%포인트. 퍼센티지 포인트고 이제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 후보가 젊은 후보죠. 37인가든가요? 39세입니다. 39세. 예. 르펜 후보하고 상당히 그 나이 차이가 많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르펜은 아마 한 50이 조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프랑스에서 이렇게 젊은 대통령을 선호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후보를? 이게 뭐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이 네. 프랑스는 이제 전통을 중시하는 나라인데, 네. 그동안 좌우 양대 정당, 네. 하나는 중도 좌파고 하나는 중도 우파 양대 정당이 이제 이 대결하는 그런 이제 대선이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좌우 정당 후보가 둘 다 탈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마크롱 후보가 이제 혜성과 같이 등장했는데요. 예. 이 사람 마크롱 후보는 선거에는 처음 출마하는 겁니다. 예. 선거 경험이 없는 예. 정치 신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었습니까? 마크롱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 후보가 1년 전에 이제 정당을 창당했는데, 네. 지금 올랑드 정부의 경제 장관으로 있다가, 네. 대통령한테 이제 도전하고 나왔습니다. 자기 정치를 좀 해보겠다고. 네. 그런데 정당의 이름이 엉막슈라고 이제 전진하다는 뜻인데, 네. 이 사람 주장은 이 불란서 사회가 몇십 년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이제 구호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호응이 큰 거 보면은 네. 프랑스인들이 얼마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예. 그걸 이제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8년도 구호가 체인지 변화였고요. 그렇죠. 마크롱 예. 후보의 선거 구호도 마취, 영어로면 마취, 프랑스어로 마슌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엉막시다는데 이거는 예. 이제 이를테면 기계 같은 거를 시동 거는 거라든지. 예. 스타트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영어로 말하면 앞으로 이제 나가자 이겁니다. 예. 마치 같은 개념인데 그 다음에 르팽 후보의 구호는 뭡니까? 르펜 후보의 구호는 프랑스 우선주의입니다. 예. 그 그거군요. 라 프랑스 다보, 예. 라 프랑스 오 프랑스, 프랑스를 프랑스인들에게 이런 이제 구호를 쓰고 있습니다. 예.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에 관해서 총선을 좀 당겨서 할 예정이고요. 프랑스도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EU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마크롱 후보의 제가 자꾸 마카롱하고 헷갈려서요. 마크롱 후보의 어떤 EU 탈퇴 문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크롱 후보는 EU를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예. EU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린 르펜은 EU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U의 부정적인 입장인데.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선거가. 네. 이 국제사회가 안도하는 게, 제일 우려했던 게 르펜하고 멜랑숑 후보라고 있었습니다. 네. 국자 후보.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양자 대결할 경우는 제일 우려했었는데, 그것이 된 게 참,
국제사회가 안도하는 이유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유로화 가치가 2% 가까이 급등했군요. 그렇죠. 증권 시세도 올라가고. 예. 왜냐하면 이 마크롱은 이제 시장주의자고. 예. EU 강화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 예. 세계화 찬성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변이 없으면 이제 마크롱이 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로화도 이제 급등하고. 네. 그래가지고 경제계에서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독일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독일은 아마 메르켈 총리가 다시 재신임을 받을 것 같은데. 이번 이제 가을에 총선이 있죠. 예, 이제 독일의 경우, 근데 이제 이 EU라는 게 결국 불란서하고 독일이 쌍두마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가정컨대 르펜이나 멜랑숑 후보나 이런 사람이 된다면은 이유는 해체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그걸 피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이 역사가 이제 되돌아가지 않고. 예. 계속 이제 전진하게 된 그런 아주 다행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몇 년 재임입니까? 5년에다가 이제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총 10년까지 할 수 있군요. 그렇죠, 예. 예,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이쪽에도 안보 이슈도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표심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선거 3일 전에 네. 샹젤리제에서 이 경찰 대상으로 하는 이제 총격 테러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란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테러라는 게 예. 그렇게 단순 처방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 불란서의 경우. 예. 무슬림 인구가 한 500~600만 명 되고. 예. 그래서 이 마린 르펜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주장하는데. 예. 모든 테러 용의자를 이제 추방시키면은 이제 추방시키고 국경을 폐쇄하겠다 이런 이제 극약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주장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그 이제 불란서 유권자들도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예. 테러는 사실 선거에 영향을 못 줬고 앞으로도 2차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사실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숨어있는 해결자죠,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진출에도 프랑스의 힘을 빌려야 될 판인데 우리나라 외교와 프랑스의 관계 어떻게 앞으로 보십니까? 이제 예상대로 마크롱 후보가 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크롱 후보가 장관 재임 시절에 한국도 다녀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한국하고의 관계, 특히 이 경제 통상 관계는 아주 좋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손희원 교수께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림대 국제학부 손우영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